안녕하세요. 기업교육 강사 나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비쌤과 하는 기업교육 강사가 되는 법, 월 1000만 원을 버는 기업교육 강사가 되는 법, 그 준비사항은 뭐가 있는지. 첫 번째, 기업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노트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트북.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지식을 구현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 지금 현재는 노트북이 가장 그걸 잘 구현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트북은 가급적이면 이제 고사양, 이른바 이제 비즈니스 오리엔티 되어 있는 고사양의 노트북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노트북 준비하실 때에는 대중적인 브랜드의 노트북을 좀 준비를 하세요. 왜냐면은 AS를 받기 편한 S사랄지 또는 L사랄지 H사의 노트북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가끔씩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태블릿 PC로 강의를 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태블릿 PC가 각 연수원마다 이게 충돌이 되는 그러한 빔 프로젝트와 이제 충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도 좋긴 좋지만 아직은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연수원의 빔 프로젝트 호환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노트북, 가장 대중적인 노트북, 튼튼한 노트북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준비물, 자동차가 있으면 좋아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기업교육 강사는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정말 전국을 돌아다녀요. 저는 이제 제주도도 국세청의 강의 때문에 제주도도 가고요. 부산 워낙 많이 갔었고, 사천도 가고, 나주, 한전 강의 때문에 가고, 수도권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업교육 강사가 되겠다 싶으면은 운전면허증을 필히 따시고 운전을 통해서 지방 이동에 편리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동차는 흔한 걸로 역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SUV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체 연수원이 대체적으로 시골에 있어요. 산 정상에 있거나 또는 산 꼭대기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강원도 홍천에 있는 미래에셋 금융그룹 연수원입니다. 이 홍천의 미래에셋 금융그룹 연수원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가본 연수원 중에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설, 제가 봤을 때 거의 육성 호텔급에 가까울 정도 굉장히 좋은 연수원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그 연수원을 직접 가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겨울철에 그곳에 강의를 제가 간 적이 있는데 폭설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정말 고립될 뻔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차가 다행히 사륜구동이어가지고 그 눈을 헤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 연수원들이 이렇듯 산 정상 또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강의를 다닐 때 사륜구동이랄지 이런 SUV가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SUV 사륜구동 자동차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내 지식을 구현시킬 노트북, 그리고 나를 이동할, 나와 함께할 자동차, 이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핵심 포인트, 바로 기업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기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역량의 구성 요소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knowledge예요.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고 스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태도입니다. 태도. 바로 KSA. 지식, 스킬,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체의 기업교육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기업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들을 구현할 스킬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 바로 태도. 기업교육 강사로서 걸받은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떤 지식을 기업교육 강사는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인 학습자들. 이거 이제 교육학 용어로 바로 안드라고지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교육 강사는 철저하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들이 어떨 때 더 교육에 잘 참여하는지, 성인 학습자들은 어떨 때 주의 집중이 확 하고 떨어지는지, 성인 학습자들은 어떨 때 팀에 대한 성과가 좋게 나오는지, 이렇듯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에디 모형이라고 기업교육 쪽에서 굉장히 바이블처럼 되어 있는 이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예요. 바로 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춰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바로 내가 가르칠 내 강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요즘 성인 학습자들은 굉장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세요. TV, 유튜브, 블로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내가 바로바로 습득을 하는 게 바로 이 요즘 성인 학습자들, 특히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돼서는 나는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들이 나의 내용에 동화가 되고 설득이 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내 강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스킬입니다. 스킬. 과연 그러면은 기업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스킬들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가 문서와 관련된 스킬이 되겠죠. 바로 파워포인트랄지, MS 워드랄지, 한글이랄지, 그 중에 특히 이제 파워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교육 강사는 대체적으로 파워포인트를 빔 프로젝트에 구현시키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숙달, 스킬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잘 하시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하지만은 혹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 곳에서 또는 제 블로그에서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템플릿들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킬이 바로 고난도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저처럼 유튜브를 운영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의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 스킬이 동영상 편집 스킬입니다. 이 동영상 편집 스킬은 내가 필요로 한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교육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자르고 거기에 자막을 넣고 이러한 동영상 편집 스킬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스킬들, 기업 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파워포인트랄지 문서 작성 스킬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동영상 편집 스킬이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은 스킬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세 번째, 과연 기업 교육 강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공감 태도입니다. 가끔씩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냐면은 약간 이제 꼰대 기질을 가지고 계시는 기업교육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부족한 태도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육생들이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었을 때 그들을 이겨먹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그 내용도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이 기업 교육 강사들에게는 이제 갑이 되는데, 바로 각 기업체, 나에게 교육을 해달라고 의뢰한 그 교육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요구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바로 이 공감 능력입니다. 그 내용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내용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들의 니즈가 나에게 다가왔었을 때 그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설득입니다. 공감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업 교육 담당자는 그 고객사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강의로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저는 교육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설득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고객지향적 태도입니다. 이 고객지향적 태도는 이 기업교육 강사에게는 고객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나의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되겠죠. 이 교육생이 바로 기업 교육 강사에게는 제일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기업체 교육 담당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갑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죠. 갑의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교육 담당자가 또 나에게 있어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니즈, 그들의 지향점을 함께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는 이 고객 지향적 태도가 기업 교육 강사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지막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태도들이 필요하지만은 오늘 저랑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는 기업 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날리지, 스킬, 태도라는 구성 요소에 의거해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역시 제가 항상 이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윗배 습관처럼 붙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게 되면은 항상 시청자, 구독자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교육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보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시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때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